예, 이번 강의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고혈압의 치료에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혈압에서는 여러 가지 약물이 있고, 당연히 식생활 습관이나 운동 같은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 그것을 잘 병합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혈압에 잘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치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여기서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안 좋은 상식 중에 하나가 혈압약을 한 번 먹으면 평생 먹는다고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거에 가끔 설명을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는, 물론 당장 내가 혈압이 140, 150인 거하고 약간 좋아서 130인 거하고 전혀 증상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고요. 저희가 물론 머리가 아프거나 그런 고혈압의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혈압이 높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지, 약간의 고혈압은 전혀 증상을 나타내지 않아서 당장 약을 먹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먹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인데, 그 책임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최근에 그런 응급실에 중풍으로 뇌출혈 같은 분들이 오시는 것이 옛날보다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경외과 저희 이제 동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옛날에는 거의 매일같이 와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새벽에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런 건수가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그렇게 줄어들었느냐? 그거를 보면은 역시 이미 20년 이상 전부터 고혈압에 대한 심각성이 알려지고 약을 많이 먹으면서 혈압을 잘 조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지, 당장은 절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할 때 이런 만성질환은 절대로 당장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이 쉽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저희가 안경을 쓰게 되면 평생 쓰니까 안 씁니까? 내가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쓰잖아요. 평생 쓰니까 안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혈압 약을 먹으면 평생 먹는 분이 사실 많죠. 그렇지만 그것은 그 질환이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그 약 자체를 먹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약 때문에 그 약을 먹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본인이 식생활 습관을 잘 개선하면 얼마든지 끊는 분도 굉장히 잘 있습니다. 그것이 잘 안 된 것뿐이죠. 안 돼서 먹는 것뿐이니까, 혈압이 높다면 필요하다면 반드시 약을 먹고 혈압을 잘 떨어뜨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혈압 높은 걸 몇 년을 놔두면 나중에 혈압을 잘 조절한다 하더라도 높았을 때 혈압이, 그때 혈관이 손상당하는 것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혈압이 높을 때는 빠른 시간 내에 혈압을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혈압을 떨어뜨릴 것이냐가 이제 문제인데요. 그 혈압이라는 것을 떨어뜨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식이요법 개선과 운동 같은 것이겠죠. 그러니까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짜게 먹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적게 칼로리를 적게 먹는 도 중요하겠지만, 싱겁게 먹으려고 야채식 같은 것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본인이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라면 술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한 운동을 많이 해야겠죠. 특히 유산소 운동, 걷기 같은 등산이라든가 이런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서 항상 체중을 잘 유지하고 복부비만이 없도록 만들고, 그런 음식을 잘 조절한다면 혈압은 굉장히 좋아질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높다면 당연히 약물 치료를 해야겠죠. 근데 약물 치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이름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어떻게 하는 방법 정도는 아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처음에 쟀는데 한 145에 한 95 정도로 아주 높지 않은 고혈압이라면 한 3개월 정도는 식생활 습관을 먼저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생활 습관을 나름대로 열심히 싱겁게 먹고 운동하고 적게 먹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3개월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목표한 혈압, 예를 들어서 어떤 질환이 동반되어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140에 90 이하로 일반적으로 한 130에 80 정도 나온다면 상관이 없는데,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목표의 혈압에 다다르지 않고 고혈압 유지의 상태라면 당연히 약물 치료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처음에 고혈압을 받을 당시에 이미 혈압이 160에 100 정도로, 수축기가 160 이상이고 이완기가 100 이상으로 높다면, 그때는 바로 그 약물 치료를 같이 동시에 시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차트를 보시면
고혈압 치료 원칙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활 습관을 개선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목표 혈압에 도달하는 것이 이제 140에 90인데 뭐 당뇨나 신질환, 만성 신부전 같은 것이 있는 분들은 130에 80 이하로 좀 더 철저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생활 습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잘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어느 시점에서는 바로 약물 치료가 필요한데 약물에는 이제 아주 여러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그 이뇨제부터 해서 베타 차단제, 저희가 이제 그 안지오텐신 그 차단제라고 하는 ARB라고 하는 제제가 있고요. 칼슘 기량제라는 것도 있고 ACE 억제제라는 것도 있고 알파 차단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약제는 대부분 이 계통에 하나씩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방법이 있겠죠. 어느 약제를 하나 선택을 해서 이 약제를 처음에는 저용량으로 시작했다가 점점점 높여서 아주 최고 용량까지 쓰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를 약을 써서 그 2, 3개월 후에 목표하는 혈당 그 혈압치에 도달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를 썼는데 도달하지 않으면 당연히 용량을 높이겠죠. 높였는데도 도달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최고 용량을 올리지 않습니다. 이것과 다른 어떤 방법을 가진 약제를 동시에 써서 병합조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약을 하나를 먹는 분도 계시지만 두 종류를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그리고 먹을 때는 아침에 많이 먹으라고 하죠. 아침에 저희가 일어나면 혈압도 높고 주로 낮에 생활할 때 혈압이 높기 때문에 주로 이제 아침에 먹는 것이 많겠습니다. 그럼 이 약제마다의 어떠한 종류가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 병원에 가시면 그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각 한 환자에 맞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고혈압만 있는 경우에는 이 중에서 주로 뭐 이뇨제만 처방한다든가 칼슘 기량제를 같이 쓴다든가 이제 방법을 찾아서 쓰게 되겠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뇨병 그 고혈압 환자들은 같이 여러 가지 병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이 좋지 않다든가 당뇨가 있다든가 콩팥이 나쁘다든가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있을 때는 약을 선택할 때도 조심해서 그리고 좀 더 효과가 있을 거나 부작용이 덜한 약을 선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허혈성 심장이 있는 사람들은 혈압은 뭐 140에 90 정도는 되겠지만 혈압이 너무나 갑자기 떨어뜨리는 것은 오히려 또 좋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피가 더 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ACE 억제제나 베타 차단제 쪽을 많이 이제 쓰게 되는데요. 그 맥박을 좀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쪽을 약을 씁니다. 근데 또 당뇨 환자들한테는 이런 베타 차단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고지혈증 같은 걸 일으키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또는 ACE 억제제를 주로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질환과 동반되어 있느냐, 어떠한 상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신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전 같은 경우는 심장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뭐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숨이 차다든가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베타 차단제와 ACE 억제제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압도 떨어뜨리지만 심장 기능에도 부담을 덜어지기 때문에 이런 약제를 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알파 차단제와 베타 차단제가 병합된 약제도 있는데요. 그런 약제를 주로 또 급성기에는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약제는 한 약제를 쓰고 용량을 올려가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최고 용량까지 올리는 경우는 잘 없고 약을 한 중간까지 올렸는데 조절이 되지 않으면 다른 약제를 병합해서 기존이 다른 약제를 병합해서 조절하는 것이 원칙적이다라고 알면 되겠고 그 혈압만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른 질환들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질환에 맞춰서 약을 선택하게 된다. 그런 것들을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의하면서 본인이 가장 적절하게 맞는 혈압약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그래서 신부전과 같은 것이 있겠고요. 당뇨병과 마찬가지로 당뇨병 환자들은 혈압을 좀 더 많이 떨어뜨려야 합니다. 아까 140과 90을 강조했는데 당뇨병은 주로 130에 80 이하로 더 잘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혈관 질환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당뇨병 환자한테서는 고혈압이 훨씬 더 많이 이 2배에서 3배로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뇨병과 고혈압은 거의 같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혈압도 더욱더 철저하게 조절해야 되고요. 당연히 아까 식생활 습관 개선에는 말씀을 내가 못 드렸지만
그 단백, 흡연 같은 경우는 혈관 질환을 굉장히 악화시키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병이 있으면 당연히 흡연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흡연이 주로 여러 가지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 이런 혈관 질환이 훨씬 더 무섭다면 무서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는데 담배까지 피우고 있다면 그것은 거의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굉장히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당뇨병이 있다면 혈압도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고요. 1형 당뇨나 2형 당뇨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큰 연구에 의하면 당뇨병 환자한테서는 철저한 혈압 조절이 심혈관계 합병증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당뇨병 환자는 당도 잘 떨어뜨려야 하죠. 그렇지만 그런 환자 혈압 조절이 오히려 심혈관 합병증 예방에 중요하다. 그러니까 당뇨 환자가 당만 열심히 떨어뜨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혈압을 훨씬 더 철저한 혈압 조절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고혈압의 약물 치료에는 당연히 선행돼야 할 것은 식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싱겁게 먹고 많이 운동하고 흡연 같은 걸 하고 있다면 끊어야 되고 술도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칼로리 섭취를 줄이고 복부 비만을 없애고 그리고 근육량을 늘리고 이런 규칙적인 운동을 함으로써 그것이 가장 선행돼야 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목표치에 다다르지 못하고 높다면 그때는 반드시 약물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약을 한 번 먹는다고 평생 먹는다고 안 먹는 그러한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약을 드셔야 하는데 드실 때는 여러 가지 기전을 가진 6가지 이상의 기전을 가진 약제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약제를 어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쓰게 되는데 한 가지를 하나를 먹다가 2알 먹다가 안 되면 최고 용량까지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약제를 병합해서 저용량으로 2가지 약제를 쓰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게 되고요. 그리고 약제를 또 선택할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태라든가 질환이나 그런 것에 맞추어서 나이라든가 맞추어서 혈압약을 선택하게 되는 것, 그 정도의 원칙을 알고 의사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